네, 많이들 오셨고 기다리셨을 테니까 하나 정도씩만 질문을 드리고 관객석으로 빠르게 오늘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물론 이게 비문이긴 하지만 조금의 시적 허용같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영화는 정말 가장 일상적인 순간의 특별함 혹은 가장 보통의 특별함을 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영화가 만든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느끼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맑고 단정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조금 약간의 씁쓸한 기운 같은 것들이 있는 거는 김종관 감독님이 가장 잘 포착하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촌 주민인 감독님께서 구석구석 포착하신 서촌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실제로 자주 가는 공간들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이해라던가 감성이라던가 이런 게 영화 속에 아주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공간들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공간들을 선택하고 포착하셨을지. 네, 최악의 하루는 하루 한나절 동안의 시간 동안 서울에 이제 두 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하나는 서촌이라 불리우는 그 경복궁 일대고, 하나는 그 남산 산책로잖아요. 거기다 이제 저는 어쨌든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재미를 좀 느끼는 사람이고, 제가 그 전에 이제 단편 영화를 할 때도 제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금 사는 공간이 한 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살면서 제가 매일 산책하고 걷고 커피 마시고 하는 공간에 가상의 인물들을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거죠. 김종관 감독님의 작품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이해하셨겠지만, 이 감독이 정말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 감정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서 진짜 좋아하는 배우들을 데리고 찍은 영화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영화예요. 보자마자 진짜 김종관 감독 영화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인데요. 그런가 하면 또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미워할 수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은이라는 캐릭터를 한예리 배우가 연기해줬기 때문에 그 결이 또 한 번 입혀지고, 그리고 이화세 류라는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를 가진 배우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토닝 매너 전체를 조율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권율 배우는 기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소의 유머를 아주 시원하게 팡팡 터트려주는 사이다 같은 역할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각자의 색이 고루 예쁘게 굉장히 잘 묻어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라던가 연애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창작을 하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겠고 전주영화제에서 또 한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번 보면 그때그때 감정과 느껴지는 결이 굉장히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봐주시면 그때마다 다른 감흥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흥이 되게 다르고 그때마다 꽂히는 대사나 장면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한 것이니 자신 있게 추천을 일단 해드리고 싶고, 배우들에게 마이크를 넘겨 질문 하나씩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한예리 배우 같은 경우는 은희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예쁜 여자는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희라는 캐릭터를 물론 외모는 굉장히 예쁘지만 이런 친구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김종관 감독님이 실제로 은희라는 역할을 한예리 배우한테 얘기할 때 여자들이 좀 싫어하는 여자처럼 연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문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절대로 미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한예리 배우를 캐스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희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감독님이 포착하신 공간들이 배우한테 어떤 감흥을 줬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감독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네, 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보면서 내가 언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여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했었는데, 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둑을 두면은 상대가 원하는 곳에 바둑을 두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우를 만나든지 아니면 운철을 만나든지 류에이를 만나든지, 그나마 류에이를 만났을 때는 좀 솔직해지죠. 왜냐면 더 이상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돼주는 것 같아요. 이제 현우 같은 경우는 어리고 이제 젊고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투닥투닥 그렇게 좀 그런 모습들의 친구 같은 모습들의 은희였다면 운철이 워낙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비련의 어떤 주인공이 돼야지만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는 약간 그런 타입의 남자여서 또 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람이 돼주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촬영을 하면서 그들의 액션을 잘 받아서 리액션을 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상대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그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막 복합적이고 되게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와중에 경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아주 중요하거나 그리고 되게 불행한 영화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네. 은희가 너무나 중요한 캐릭터이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은희라는 여자를 따라서 같이 산책하고 웃고 짜증내고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 하루의 끝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되는 얘기니까요. 은희라는 안내자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그 길들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이 은희라는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애착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 그 전작이었던 조금만 더 가까이에도 은희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정유미 배우가 연기를 했었죠. 근데 물론 감독님 본인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배우들 이름 그 극중 인물들 이름 짓는데 시간 할애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맨날 그 이름 재활용한다고 하시긴 하지만 은희 캐릭터에 대한 애정만큼은 조금 더 남다르신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이름이 반복해서 쓰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쓰는 건데요. 이름 짓기 싫어서. 근데 은희는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는 이제 정유미 배우가 했던 역할인데 거기에 이제 짧은 에피소드지만 거기에도 이제 한 여자의 어떤 비슷한 느낌의 방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황을 좀 더 재미있게 다뤄보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이 시나리오를 썼던 거고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은희가 되게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주저하면 열심이고 그런 에너지틱한 느낌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에 어떤 방황을 하긴 하지만 그런 나름의 어떤 애정을 담아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율 배우가 연기한 현우 캐릭터 또한 조금만 더 가까이 똑같은 이름을 쓰는 캐릭터가 나오긴 하지만 좀 분위기는 달라요. 근데 현우 캐릭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화세료가 연기한 요에 같은 경우는 정말 풋풋하고 무슨 비포 선라이즈류의 영화들이 생각나고 이런 멋진 캐릭터이기도 하고 운철 같은 경우는 좀 느끼하고 그 방식이 어느 정도는 폭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에 뭔가 한예리 배우가 말한 것처럼 비극성을 믿는 어떤 되게 절절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런데 현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 연애와 닮아있는 진짜 찌질하고 짜증나는 내 남자친구의 모습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연기하게 된 거에 대해서 김종관 감독님이 사실 굉장히 미안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율 배우는 현우라는 캐릭터의 어떤 면을 좋아하셨는지 또 어떤 면이 불만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불만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이 현우라는 캐릭터의 이름도 사실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이제 윤계상 선배님이 제 절친이죠. 제 절친인 어떤 윤계상 선배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 당시에도 현우와 어떤 은희의 관계가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도 약간은 오래된 연인이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그들이 다시 만나면서 벌어진 어떤 좀 징글징글한 어떤 얘기, 귀여우면서 투닥투닥하는 얘기의 어떤 약간 더 라이트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버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현우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사람과 계속 만나지만 어떤 그 안에서의 권태로움도 있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일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은희에 대한
또 진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조금 투닥투닥하면서 어떤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젊고 20대의 어떤 통통 튀는 어떤 그런 연애 칼날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호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거기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현호 캐릭터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나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인터뷰 스케줄 등을 좀 소화를 하고 갔었는데 그때 이와세류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이와세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정말 삶을 치열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배우가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삶을 치열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요. 나니까 오늘은 지금 이원 통역으로 권율 배우가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묘짠 내가 캐릭터가 많이 치열됐어요. 모르겠습니다. 質問を忘れてしまいそうです。そうですね。僕はこの脚本を最初に読んだときに、なんか、ちょっとさっきの話と似通ってしまうので、似通ってしまうんだけど、괜찮아요。ですけど、なんだろう、一人一人のその、なんか嘘をついたりとか、人を傷つけてしま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が、もちろん自分のためにもやってるんだけど、それだけじゃなくてなんか相手を思うがゆえにやってしまってい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を僕は脚本を読んで感じました。そういう意味でそれぞれのキャラクターが一生懸命生き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表現をその時したんだと思います。 네, 제가 처음 각본을 읽었을 때 저는 그 영화 속의 캐릭터가 한 명 한 명 뭐 거짓말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거짓말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한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제가 답변 드렸을 때 치열하게 사는 인물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판타지와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과 층이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여름의 판타지에서는 이와세로가 연기한 캐릭터가 어떤 도시에 머무르는 남자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방인의 눈으로 우리의 도시를 여행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연결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관 감독님이 그 한여름의 판타지라는 영화를 보고서 나는 이 배우를 꼭 캐스팅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셔서 급하게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이 영화가 캐스팅이 성사가 된 경우인데요. 지금 뭐 영화를 보셔서도 아시겠고 지금 직접 말하는 걸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배우가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정에도 없던 나레이션을 추가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와세류의 캐스팅으로 인해서 이 영화의 톤 앤 매너 자체가 약간 달라졌다는데요. 그 점을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는 이 영화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제 다른 배우를 진행하고 싶어서 일본 쪽에 가 있었어요. 예, 일본 쪽에 가 있을 때 이와세류는 한국에서 그 한여름의 판타지아에 대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번 엇갈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이와세류를 한번 미팅을 하게 됐어요. 예, 미팅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캐스팅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캐릭터가 바뀐 거는 그 전에는 좀 더 이렇게 가벼운 요회였다면 좀 더 진중한 느낌의 그런 온화한 느낌의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원래 있는 거에는 약간은 남자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류웨이까지. 그러기는 한데
마지막에 생기는 둘 간의 우정이 좀 아름다워 보이려면 그 의외의 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요에가 이 영화에서 가장 멀쩡하고 유일하게 멀쩡한 남자라고 표현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관객석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아주 많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이쯤에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여기 앞쪽 여자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드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영화 잘 봤고요. 제가 감독님 영화는 창피하지만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서 그 비포 선라이저가 기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랬던 이유가 그 처음 보는 그 일본 요헤이 남자하고 나중에 결국엔 다시 만나서 이제 또 걷는 모습을 또 한 번씩 또 보여주잖아요. 그 걷는 모습과 그 커피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당선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걷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참고가 혹시라도 된 부분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건 제가 감독님 영화를 처음 봤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좀 실례인 걸 수도 있고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와세료 씨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갑자기 캐스팅이 정해진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점에서 이 영화에 출연을 하겠다라고 결심이 생기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좀 한시적인 그 시간대와 한정적인 공간을 다루고 도시의 묘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말씀하신 뭐 비포 선라이즈나 비포 선셋 같은 영화도 그렇고 또 뭐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영화도 있고 또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 같은 영화도 있고 뭐 나는 모스크바를 걷는다 막 이런 영화 사실 잘 보면 도시마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영화도 옛날 휴일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상업 영화를 준비하다가 뭔가 그런 것도 잘 안 돼서 내가 그래도 내 의지와 내 취향들과 배우 몇만 있으면 그 배우 몇과 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까 그런 또 생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 도시의 인상을 보여주는 게 다 이렇게 도시의 뭐 화려한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는 어떤 골목 그리고 산책로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태엽같이 이렇게 맞춰 돌아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길들이잖아요. 낮에 있는 골목은 노인과 아이들만 있고 시간이 좀 다르고 산책로도 그냥 걷는 사람들만 있고 이런 약간의 그런 도시의 뒷길 같은 인상에서 좀 벌어지는 그런 일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세료 배우도 질문해 주셨죠? 어떤 점에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はい。いや、まず単純にやっぱり脚本がすごく魅力的であったのが一番大きいんですが、あとはさっきも監督がお話ししてたんですけど、韓国で一度お会いした後、ちゃんとまた、僕を使うっていうことで、わざわざ一度日本まで足を運んでくださって、正式にそういう話をしてくださったので、なんかすごいその誠実さみたいなものが、この人は信用できる方なんだろうな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出演することにしました。 권유 배우님 이미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 각본을 읽었을 때 각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살짝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작년에 나왔던 영화를 보시고 출연 제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식으로 출연 제의를 해주시러 또 일본에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의 성실함이나 그런 성의 같은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서 실제로 되게 취향도 비슷하고 잘 통하는 구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리딩을 처음에 한번 해보고 아,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별도의 리허설이나 리딩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의 대사만은 굉장히 문제적이어서 여러 번 촬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세류가 그 대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그게 뭔지 얘기를 좀 관객들에게 해주세요. I will buy you coffee. How many times you eat? 本当に何度もあのシーンはやってもう一回半分と、すごくエリさんにあのシーンはご迷惑をかけたと思って反省しております。 제가 영화 속에서 은희한테 커피 한 잔 사겠다고 말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현장에서 몇 번이나 다시 한번 갈게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한예리 씨께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죄송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그 장면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시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 뭐 이렇게 저도 몰랐고 이제 거기서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뭐 또 다 좋긴 했는데 어쨌든 낯선 사람이 그 상황에서 커피 한 잔 제가 살게요라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쑥스럽잖아요. 네, 그런 쑥스러움이 되게 적당하게 아름답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가 노력을 했죠. 저도 뭔지 모르니까 계속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대사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명대사 폭탄을 안겨줬던 은철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은철을 연기한 이희준 배우 같은 경우는 한예리 배우와 여러 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실제로 친하기도 하고요. 두 분이 만드는 케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예리 배우에게 이희준 배우와 은철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랄 애드리브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은희가 너무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람쥐 얘기하면서 뭐 오물오물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한예리 배우 애드리브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탄생하게 된 대사인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스팅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오빠도 너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시간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영화를 2편이나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날 뭔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리허설을 하러 남산에 이제 권율 오빠랑 같이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오늘 좀 최악이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잘 맞춰서 진짜 시간을 딱 3일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최고의 하루가 갑자기 돼버리고 저희 막 맥주 마시러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희준 오빠는 그냥 저한테는 이제 진짜 너무 오빠 같은 아주 어렸을 때 단편을 할 때부터 함께 작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이제 그냥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뭘 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내가 잘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뭔가 다른 거를 그 안에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흡이 참 잘 맞아요. 네. 다람쥐 대사도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탄생하게 된 대사인지? 남산에 갔는데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양보하세요 뭐 이런 그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가을 그때가 9월이었는데 이제 도토리를 하도 주워 가니까 이제 막상 그들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겨울잠을 일찍 깨거나 막 식량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를 그 전에 또 전 여동생한테 한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하면은 되게 재밌겠다. 근데 뭔가 은철이 생각하는 그 여성상이라는 굉장히 여성한 여성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한테 더 아기자기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서
네, 어떻게 듣네요. 그렇게. 한예리 배우 동생분의 조언과 뭐 여러 가지 등등이 합쳐져서 최고의 대사가 탄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석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손해 많이 드셨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쓰는 되게 치사한 방법인데요. 권율 배우님이 한 분 선택해서 마이크를 건네주세요. 여기 앞에 세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전작 조금만 더 가까이랑 그 단편모음 연인들 보면서 감독님 정말 팬이 됐거든요. 먼저 이 영화를 전주영화제랑 무주영화제에서 저는 2번 봤었는데 사실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제목이 최악의 여자였잖아요. 근데 최악의 하루로 바뀐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인물들이 만날 때마다 카페에 가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외에 요새 항공샷이라고 하잖아요. 예, 커피를 그렇게 이렇게 위에서 찍으시길래 모든 장면들을 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유행하는 일단 제목에 대한 얘기부터 해주시죠. 이 제목은 원래는 제가 이제 최악의 여자인데 최악의 여자도 사실은 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보고 나누면은 이 여자가 최악의 여자라는 생각은 안 될 거다. 좀 반어적인 거지만 뭐 이 사실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어떤 여자고 어떤 남자들한테는 최악의 여자로 몰리는 이제 그런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약간 오해되는 게 싫었어요. 예, 이게 그게 반어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좀 그런 식으로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케팅 팀의 조언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최악의 하루로 바꿨는데 최악의 하루는 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뭐 최악의 하루라는 생각은 안 들 거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뭐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 은희의 인생에서 그 인생의 궤적에서 큰 타격을 줄 일은 아닐 것이다. 네. 뭐 하루 안에 되게 난처한 한 사람의 방황이 있는 거지만 그게 그 인생에서 큰 타격은 아닐 거다. 뭐 이런 또 생각은 있었죠. 하지만 뭐 그래도 제목은 최악의 하루. 두 번째 질문은 카페 장면의 항공샷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저 영화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전체가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은 패턴들이 있는데 걷는 것에 대한 패턴, 차 마시는 것에 대한 패턴, 처음에 공간들이 시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달라지는 패턴들이 뭔가 쌓이면서 의미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패턴에 대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 샷도 좀 그런 식으로 해봤죠. 네. 다음 질문을 또 해주실 분들이 폰을 들고 계신데 이번에는 한예리 배우가 한 분 진입해 주실까요? 지금 그 전달되고 있는 것들은 그 질문하신 분들한테 최악의 하루 그 프로모션용으로 나온 굿즈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서 선택하신 분들한테 굿즈를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극 중에서 중간에 보면 그 료헤이가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에 저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의도로 그 장면 넣었는지 궁금하고 배우님도 어떻게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낯선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이 영화가 두 개의 축으로 흘러가게 설계를 했어요. 하나는 남자들을 만나면서 뭔가 방어해 나가는 그러는 여자 은희 그리고 그 뭔가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료웨이의 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기자나
은희도 그 료헤이가 만들어낸 그 소설 속의 인물처럼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이제 뭐 허구와 뭐 진실, 뭐 그 거짓말 이런 것들이 창작의 세계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좀 재미있는 레이어로 뭔가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연이어서 좀 다른 재미들이나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조금 아리송할 수는 있지만 그런 약간의 좀 판타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장면을 넣었죠. 그래서 그거 자체로 해서 그 뒤에 있는 호흡들이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에서 넣은 장면입니다. 배우는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そうですね、監督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すごくあそこはファンタジックなシーンだと思うので、なんでしょう、その見てる人がによってこう捉え方が変わるシーンなんだろうなと思いました。自分が演じるときはその作品の中のその時点の作品の中でそのシーンがどういう意味があるのかっていうことよりも、あそこで、彼の中に何が起こっていた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やった記憶があります。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자 기자와의 씬은 굉장히 판타지한 느낌을 들게 하는 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각자 가지는 감성이나 느낌이 다르실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 씬을 연기할 때는 이 씬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씬에서 있는 료헤이라는 인물의 감정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ファンタジーのシーンほど、なんていうんだろう、芝居がその具体的でないとなんかこうふわふわ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わかる？ふわふわ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感じがして、なんかそのファンタジーだからこそそのことを気にせず芝居をしようと心がけた気がしますね。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타지한 느낌이 드는 씬일수록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판타지한 느낌이 들게 좀 저는 그냥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에 이와세료가 하는 나레이션도 그런 장치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잖아요. 난 루보이에서 태어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제 뭐 꿈을 꿨다, 공경에 처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라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의구심이 조금씩 저는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렇더라고. 이게 그러면 저 사람의 꿈이라는 얘기인가? 저 사람이 쓴 소설 속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실제로 서촌과 남산 등지를 오가면서 은희를 만났던 하루 동안의 이야기인가? 이 의구심이 계속 더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까먹을 때쯤 저 장면이 나오면서 아 맞아, 이 영화는 판타지일 수도 있었어라는 재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네, 저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감독님들 작품 중에 그 담배 피는 여자가 주로 나오는데 그 오늘도 첫 장면에서 그 담배를 피고 은희 역할이 되게 어색하게 담배를 폈어요. 그게 혹시 은희가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현호 역할이 되게 자기를 감추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은희하고 그 이름 잘못 부르고 싸운 뒤로는 화려한 옷으로 바뀌고 자기를 갑자기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두 번째 질문은 배우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담배 피는 여자가 생각해보면 많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좀 좋아하나 봐요. 네, 그렇고 여기에 이제 그 유진이란 캐릭터인데 그 선배. 이제 선배와는 다른 식의 나중에 이제 하루의 어떤 과정을 겪고 선배와는 다른 식의 선배가 했던 어떤 연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의 의미는
무명 여배우고 연기를 못하는 배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예리처럼 연기 잘하는 배우한테 연기 못하는 배우를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예. 그래서 근데 그 연기를 못하는 배우지만 자기 삶은 연기를 잘 하고 있거든요. 예.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마다 어떻게 보면 예. 무언가를 이제 자기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뭐 그 연기를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담배는 좀 그 여자에 대한 유진에 대한 뭐 어떤 동경도 있지만 그걸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설정으로 쓰인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그 현호는 이제 옷이 바뀐 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옷은 촬영 의상이었고 실장님 역할에 어떤 어울리는 어떤 수트에 셔츠에 타이를 메고 그렇지만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 차에서 입는 후드티를 걸치고 나와 이제 중간에 촬영 짬을 내서 온 거고 이제 후반부에 옷이 바뀌는 건 원래 촬영장에 갈 때 자기 옷을 입는 거죠. 의상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이 굉장히 스스로를 굉장히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굉장히 화려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옷이 원래 성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화려한 옷을 감독님하고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기본 자기 옷을 그다음에 초반에는 촬영 중간에 나와서 이제 선글라스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사실은 어떤 현호와 은희 사이에 어떤 작지만 큰 사고가 벌어지면서 어떤 표면적인 어떤 제스처 느낌인 거죠. 여기 이 상황에서까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끼고 온다면 또 내가 은희를 설득함에 있어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으니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어필에 진정성으로 어필하는 그런 거군요. 진정성이 이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하기 그리고 현우에게는 그 시간대가 남산에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대라는 어떤 스스로의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맑게 당당하게 네. 그렇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말을 해봤을까? 그런 모습으로. 근데 또 하나 현호의 행동이 되게 재밌는 게 있죠. 마지막에 운철을 만났을 때 아 뭐야 술 한잔하러 갑시다 하고 내려가는 게 사실 저게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액션인가? 라고 저는 여러 번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그 장면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이해가 되는 설정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동병상련의 느낌이었고 또 다르게 보면 현호 자체도 은희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금 처음엔 감정적으로 나가다가도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누구보다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철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어떤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고 은희가 한 행동도 나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가도 어느 순간 이 상황의 판단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되짚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운철에게 술이나 한잔 하면서 우리 다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좀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식의 그런 마음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침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저 둘의 대화가 이후에 어떻게 이어졌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둘의 대화를 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들어도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제목은 소주 대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나누는 그 남자들 되게 유치한 기싸움 같은 거 이런 걸 담아내는 단편이 나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마이크를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남자분 질문 한번 받아볼까 봐요. 저기 남자분 여러분이구나. 저기 안경 끼신 분이 좀 먼저 안경 끼신 분 두 분이 안경 끼셨어요. 여기 까만 안경테 쓰신 두 분 다 까만 여기 지금 팔찌하고 계신 분? 안경이요? 저기 뒤에. 네. 시계 아닌가요?
그 남자 2명 앞에 안경 쓰신 분. 얘가 충전 다 됐는데 그냥 육성으로 해주시면 남자 두 캐릭터 중에 그 은희의 두 남자요. 그러니까 남자 최악의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최악의 성격을 가진 두 남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권윤 씨가 연기한 깐족깐족 거리면서 이렇게 사람 피키는 스타일이랑, 그다음에 이희주 씨가 연기한 조용조용한데 지척거리면서 평범하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하거든요. 감독님 성격은 전혀 그럴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캐릭터 성격을 구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한예리 배우 입장에서는 굳이 선택하자면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되겠네요. 근데 일단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의 캐릭터 중에 본인이 누구랑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주시면 재밌겠네요. 뭐 저는 그러니까 이 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요새부 영화들이 이제 사회적인 무술을 다룬 영화들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관계에 집중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좀 자기 모순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모순들을 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해가지고 재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은희란 캐릭터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은희는 뭐 예리 씨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 진심이었잖아요. 모두에게 진심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저는 관계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마다 다른 성격들이 서로 나중에 부딪혀가지고 나는 재미들을 만들고 싶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남자를 설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실은 한 여자가 뭐 그런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남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호는 좀 20대의 그 투닥거리는, 저는 귀엽다고 생각해요. 현호하고 은희의 관계는 좀 서로 못난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좀 뭐 귀여운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운철은 조금 더 말하자면 농익은 예. 그리고 좀 더 비겁한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거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뭐 일로 만나건 해서도,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포지션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떤 재미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걸 이제 극대화 시켜가지고 만든 캐릭터고, 예. 뭐 남자들에 대한 거는 뭐 일단은 뭐 그런 좀 그런 재미를 위한 좀 약간 조롱의 태도들이 있죠.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극중에서는 물론 하루 동안의 은희가 만나는 뭐 자기가 예전에 겪었거나 혹은 뭐 처음 만났거나 이런 세 남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또 생각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서 여자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되게 보편적인 캐릭터들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만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연애 캐릭터들을 하나씩 심어두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 료에이가 있었다면 선택의 폭이 좀 약간 넓어졌을 텐데 굳이 두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죠. 네. 이제 막 어필하시고. 글쎄요, 은희가 어쨌건 그 두 사람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복도 없지. 네. 삼자 대면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잡지 않고 본인은 그냥 이 길에서 남겠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 이미 은희는 그 두 사람보다 본인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냥 저는 둘 다 너무 싫고
자,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빨리 덮기 위해서 마이크를 또 관객석으로 넘겨볼까요? 두 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특별 출연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희준이라는 배우님은 굉장히 큰 비중이 있잖아요. 혹시 어떻게 캐스팅이 된 것인지 또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쓰신 건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예리 배우님께 이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면서 또 그 이유진 배우님을 대하실 때 좀 더 이중적인 연기를 하시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또 연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는 이제 핵심의 4명의 배우들이 있는데 그 은희하고 뭐 현호, 문철, 묘행 이런 배우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캐스팅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격의 캐스팅으로 해야 이게 캐릭터 코미디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재미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리 씨와 권율 배우는 두 배우는 제가 전에 알고 있고 그 인상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맞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됐고 그 이화세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 이준이란 배우는 제가 운철이란 캐릭터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한예리 배우도 되게 재밌어 했고 근데 다른 남자들이 그 운철이란 캐릭터의 재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시나리오로 봤을 때. 예.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저는 이희준 배우의 그 연기의 힘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너무 스케줄이 안 나와서 힘든 거는 있었지만 그 맛을 알더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재밌는 역할인지. 그래서 뭐 이제 뒤에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영화의 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회차로 했어요. 예. 한 3회차 정도의 분량으로 해가지고 한 거면 굉장히 타이트한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 출연이 된 거는 이희준 배우도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분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분량이 클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아마 특별 출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잘 알았어요. 글쎄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문철이 되게 진심으로 돼요. 그리고 심지어 희준 오빠는 문철을 연기하면서 본인 되게 슬프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정말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심으로 대해야겠다. 문철에게 맞는, 문철이 정말 사랑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민은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앞쪽에 그런 연기와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제가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도 진심을 다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질문하셨던 게 그 아마 첫 장면에 대한 얘기이신 것 같은데, 연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되게 복잡한 연기 장면이었잖아요. 그 장면이 좀 어렵진 않았는지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도 처음에 딱 은희를 보여주는 게 그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연기를 못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연기를 시상을 해서 잘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위에 제가 아는 여자같이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되게 앞에 선생님들 앞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왜 어른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여자애를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 다른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건 제가 카페 장면 찍을 때 운철이랑 생각난 건데, 이준 배우하고 한예리 배우한테 주문한 거는
둘은 메디슨 카운티 달이다. 우리 젊은이들 많으셔가지고 모르시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비교. 네. 둘은 그런 감정으로 해달라. 그 생각이 나네요. 시간을 보니까 한 2개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여자분이 정말 손 높게 드셨죠? 맞다. 죄송해요. 네, 높게 들어야죠. 네. 그러면 가운데 마이크 드리고 저기 뒤에 저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금발머리 여자. 먼저 질문하기 앞서 제가 한예리 배우님 팬이어가지고 그 안 되면 KBS 큰일 날 뻔했다. 연우의 여름부터 팬이었는데 되게 떨리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제가 영화 보기에 앞서가지고 그 서촌하고 거기 남산을 가봤어요. 저 최근에 그 사귀었던 사람 헤어져가지고. 왜 갔어요 거기를? 근데 또 제가 이상형이 또 한예리 씨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하필이면 저런 영화가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딱 가니까 그 포스터하고 그 카페마다 굿즈인가 그 카페 슬리브하고 엽서가 많더라고요.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 네,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사연을 듣는 거죠?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그래서 그 슬리브를 보니까 이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라고 써있다고 대놓고, 그리고 영화도 마지막에 보니까 해피엔딩일 거라고 해가지고 최악의 하루가 제목인데 앞으로 그 은희는 최고의 하루가 될 걸 암시하는 건가라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예리 배우님이 마지막에 연기하실 때 오늘은 최악인데 내일부터는 최고다, 그런 감정으로 연기는지 궁금하고, 마지막 그냥 옛날에 제가 들으니까 한예리 씨 이상형이 양조위라고 들어가지고, 만약 얼굴이 양조위인데 오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같은 성격이라면은 그래도 얼굴은 양조위인데 성격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다 하면은 그래도 택할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양조위 의문의 1패를 지금. 얼굴이 양중인데 운철이야. 이 질문에 충격이 세니까 이것부터 대답하고 넘어가죠. 네. 양조위인데 성격이 운철. 절대로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만 답이 나올 것. 네, 저도 팬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는 당장 답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은희가 마지막 장면에 연기했을 때는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서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다시금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류웨이와 같이 걸으면서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오늘의 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 장면에는 약간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그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던 날에 벌어졌던 작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영화의 인상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공간 자체, 그리고 저는 그런 제가 원하는 장면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눈 오는 장면이나 마지막에 그 둘이 그런 연극 속의 공간에서 관객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현실적인 공간이 뭔가 비현실성을 갖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 자체가 조명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명이나 뭔가 세팅으로 다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끝날 수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 그때 안개가 꼈죠.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희한한 안개가 껴가지고 그런 애무. 애무? 그렇죠. 그런
관계가 껴서 되게 좋은 장면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운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두 배우가 그 이화재료랑 한예리 배우가 이렇게 딱 돌아서는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그 장면을 딱 카메라에 담고서 나한테 되게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라고 그때 감독님께서 생각하셨다는 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마지막 질문을 저기 아까부터 굉장히 손 높게 들어주셨던 저기 뒤에 여자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하고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신 한예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극 중에서 기자가 료에이한테 당신은 극 중의 인물들을 되게 잔인한 상황에 빠뜨려 놓고 왜 다시 구해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은희라는 아이를 되게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뜨려 놓으셨잖아요. 되게 잔인한 상황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세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은희를 구해주지 않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최악의 하루를 마지막에 료에이를 만나게 하면서 구해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게 하는데요. 감독님 생각에는 은희를 구하신 것 같은지 아니면 안 구하신 것 같은지 또 이제 은희를 연기하신 한예리 배우님께서는 또 구출 당하신 것 같은지 안 당하신 것 같은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희 입장에서는 좀 미래 비전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의 일이 그냥 별게 아니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누가 누구를 구원해주고에 대한 어떤 제가 태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 하루 안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날 만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고, 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피엔딩을 써본 적이 없는 작가가 자기 캐릭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그날 만난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과 혹은 닮았을 것 같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 두 개가 만나서 뭔가의 그런 그 아름다운 엔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은희의 마지막 표정을 보면은 구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그런 줄 눌렸던 것들이나 아니면 군이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조금 해소돼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같이 걷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공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희의 표정을 보면 충분히 이제 다시 내일부터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을 하죠. 네.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영화를 생각하는 기준은 뭐 관객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보고 할 얘기가 많아지고 주변에 이 영화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면 그게 좋은 영화의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곤 하는데요. 이 영화가 여러분께 그런 의미로 다가가는 영화가 됐다면 너무너무 좋겠고, 감독님 그리고 배우 세 분이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그 작은 예산, 작은 회차로 되게 어떻게 보면 미세한 감정들을 다루는 작은 영화지만 뭔가 작은 수고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영화는 100만, 200만이 들으면 성공한 영화가 아니라 10만만 들어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영화들이 이제 한두 명의 관객으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영화들은 여러분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영화를 15회차 정도를 찍었는데 여러분도 영화 보시면서 되게 산책하고 싶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정말
발길 닿는 대로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散歩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영화 감독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다음에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찍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많은 어떤 자본에 의해서 영화를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감독이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영화를 담을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행운이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감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감독님께 꼭 다음 기회가 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전 이 영화가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개봉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렵게 한 걸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분명히 미덕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작고, 회차도 작고 그렇지만 여기 이야기의 어떤 깊이나 진정성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 있는 영화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큰 영화들 속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영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대작들 많이 다 보셨잖아요. 천만도 나왔고. 네. 그래서 최악의 하루로 이제 8월 하반기부터 8월 말부터 9월 달을 우리가 9월에 아주 적합한 내용의 영화니까 9월을 관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SNS와 최악의 하루 어떤 엽서를 가지고 우리 영화 컨셉처럼 항공샷을 많이 SNS에 남겨주십시오. 예, 이 영화가 많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영화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봐주셔도 좋고 오늘 우리 영화에 나온 장소들을 직접 한번 다니시면서 조금 날이 풀리고요. 네, 너무 덥죠. 코로나 얘기. 좀 날이 풀리면 선선해질 때 한번 우리 영화에 나온 장소에 가서 차도 한잔 마셔보시고 유가연 갤러리 앞도 지나가 보시고 남산도 한번 지나다니시면서 남산도 네, 한번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まずは、本日はこのようにたくさんの方に来ていただいて本当に改め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용하는この映画は本当に、僕も、韓国での映画2作目となってとても、思い入れのある映画です。本当映画はよく言われることですがお客様に見ていただいて初めて成立するというような言葉をよく聞きますけども本当にたくさんの方に見ていただいていろんな感想を聞けたらなと思います。Twitter、Facebook、Instagram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는 저에게도 두 번째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관객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서 처음으로 성립되는 것이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감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감상들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여러 SNS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